복지관에 오시지 못하는 이용자분들을 위하여 복지관의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파랑새홍보단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오디오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오디오북은 여강에서 온 편지 2020년 여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커녕 자주 가던 곳도 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또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어 가까운 이웃, 친구도 만나지 못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마음의 거리 좁히기를 실천해 보아요.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 소민이네 가족이 전하는 감사 편지. 안녕하세요. 복지관 갈 때마다 눈 마주치면 웃어주시고 상냥하게 인사해 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소민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지관은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든든한 곳입니다. 따로 감사 말씀 드릴 기회가 마땅치 않아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뭘 해드려도 저희 가족의 감사함을 전하기 힘들어서 편지와 함께 과일청을 드립니다. 더운 시간 시원하게 한 잔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아 소민 가족 일동 드림. 복지관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최소민 드림.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소민이네 가족분들의 따뜻한 감사 편지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과일청을 먹고 쌩쌩하게 더 달리겠습니다. 사람 이야기. 김호경님의 새내기 대학생 이야기.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름은 김호경이고요. 65년생입니다. 벽산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냥 혼자 살아요. 검정호 씨를 보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전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다 보니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대학 진학까지 하게 되었어요. 검정호 씨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또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였는데 모집 대상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게 힘들었어요.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심리상담학과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느낌이 별로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공 수업이 재미있지만 어렵네요. 대학 졸업 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검정고시를 도전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대건님의 새내기 대학생 이야기.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름은 신대건입니다. 76년생입니다. 저는 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검정고시를 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공부에 대한 의지가 컸던 건 아니었고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의 박미선님의 추천으로 검정고시반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보단 인원수라도 채워주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공부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 재미있더라고요.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장애인도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대학을 선택하였어요. 저의 작은 실천으로 아직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우선 여주대학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씩 생겨 조금씩 변화되길 꿈꾸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지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어요. 집에서 하는 대학 생활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 사이버 강의 듣는 게 쉽고 편해요. 하지만 저도 남들처럼 통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통학을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해요. 또 과도 사회복지 상담이라 전공도 어렵고 과제도 많아서 힘들기도 해요. 대학 졸업 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직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나의 실천으로 여주대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생긴다면 더 많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검정고시를 도전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선 자기 자신을 깨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전하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 이야기. 제가 장애인 맞춤형 키트로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요즘 마음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따뜻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5만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맞춤형 키트 17박스를 제가 장애인 가정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맞춤형 키트를 전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안부도 확인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협회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신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점동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경제적 빈곤과 이동의 불편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재가장애인 104가정에 코로나19 극복 대체식품 키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대신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자체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했으며 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가정방문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때 따뜻한 손길을 나눠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예방수칙을 잘 지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지역을 잇는 조립식 경사로 뚝딱뚝딱 설치 이야기. 지난 4월 29일 수요일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대신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대신면에 사시는 거동 불편 장애인 가정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립식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최 모님은 평소 외출할 때 휠체어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집에 덕이 있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외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외출이 줄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작은 덕일지 몰라도 저에겐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최 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조립식 경사로 설치가 끝난 후 최 모님은 이번에 설치된 조립식 경사로 덕에 혼자서도 밖에 나갈 수 있어 편리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거동 불편 장애인 가정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조립식 경사로는 일상적으로 실내 및 실외 문턱으로 인해 휠체어 기동이 어려워 낙상 우려와 이동 불편이 있는 공간에 경량화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경사로를 설치해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이동 편의 물품입니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의 보조기기 센터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자립생활 영위와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적절한 보조기기를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보조기기 관련 문의 지역 연계팀 031-883-2100입니다. 지역 이야기 평생학습팀의 체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20년 신규 체육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근력운동교실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지도와 체계적인 운동으로 건강업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우리 동네 성장운동교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 기능 향상과 발달을 목표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성장업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인바디 측정으로 과학적인 건강 관리를 진행합니다. 기존 체육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건강교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탁구교실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 발달 볼링 교실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 화요일 풋살 교실 13시부터 15시, 수요일 건강교실 13시부터 14시, 배드민턴 교실 13시부터 14시, 발달 볼링 교실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 목요일 성인 볼링 교실 13시부터 14시, 토요일 주말 자전거 추후 공지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저와 함께 체육 프로그램 같이 해요. 평생학습팀 체육 지도사 최용은, 체육 프로그램 문의는 031-883-2100입니다. 지역 이야기. 발달 지원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디딤돌이 궁금해요. 기능지원팀에서 올해 경기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 지원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디딤돌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디딤돌을 모르는 이용인분들을 위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018년도부터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던 사업의 새 이름이 디딤돌입니다. 발달 지원 용유아와 발달 지원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치료, 물리, 작업, 인지, 언어 치료,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러한 디딤돌 사업을 장애인 복지관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주시청, 여주시 보건소,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내 여러 민관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개입 서비스 디딤돌 프로그램에서는 치료사 주도의 접근이 아닌 대상자의 가족과 아동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기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존 치료와는 다르게 한 가지 영역의 전문가의 접근이 아닌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담당자가 바라보는 발달 지원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디딤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역량 증대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의 복지, 발달 학습, 그리고 아동이 지역사회에 완전한 참여를 도울 가족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이후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주시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올바르게 정착되어 발달 지연 아동들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말 경기복지재단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디딤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이번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발굴된 아동과 이후 지속적으로 각 기관에서 발굴된 아동을 가정 방문하여 아동에 대한 영역별 평가와 코칭,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사업 진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디딤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움에 있어 온라인 교육이나 영상물로 대체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영상물들을 제작하는 중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딤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세요. 또는 발달 지원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디딤돌 관련 문의는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 기능지원팀 031-883-2100으로 문의 주세요. 지역 이야기 여주교도소 보람이 봉사회를 만나다. 여주교도소 보람이 봉사회 이영탁 부회장과 온라인 인터뷰를 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교도소 보람이 봉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58세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이유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으나 처음 접하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낯설고 봉사활동을 망설였습니다. 여주교도소 보람이 봉사회 어윤식 회장님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람이 봉사회 활동을 하셨나요? 평소 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보람이 봉사회가 있어 가입하게 되어 지금까지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람이 봉사회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으신가요? 많은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지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첫 번째는 10년 전쯤 장애인 가정에 도배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배하는 과정이 무척 힘이 들었지만 끝내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셔서 뿌듯하게 참여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참여가 어려워진 봉사인데요.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매주 주말에 진행하는 토요 무료급식입니다.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오셔서 맛있게 국수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영탁 부회장님 본인에게 봉사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봉사란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코로나19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예전처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며 모두 건강하세요. 지역 이야기. 문동규님의 우리 지역 편의시설 점검 이야기. 문동규. 장애인 권익 증진 자조모임 소리향기 단원. 안녕하세요. 전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 파랑새홍보단의 문동규라고 합니다. 4월부터 하게 된 여주시 편의시설 점검단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편의시설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여주에 오기 전까지는 대학 생활을 일본에서 했었고 한국에 있을 때도 서울 강변역 근처 구이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길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주에 와서는 길이 좋지 않아 평탄한 길을 찾아 애쓰지 않았고 쇼핑은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가게는 늘 가던 곳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점검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건물에 못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찾으면 되지. 편한 길로 돌아갈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장애가 있던 없던 시설이란 누구나 편리하게 불편 없이 이용해야 한다.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여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점검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는 인도의 폭,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의 설치 미흡, 자동차나 물건이 인도 위에 놓여 있거나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통행의 불편,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신호버튼의 부재,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들어갈 수 없는 가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런 문제들이 잘 시정되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여주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길은 다니기 어려워요. 제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길, 인도를 가로막은 차, 턱이 있는 가게. 지역 이야기. 여강빛 버스 타고 고고싱. 송인근 운영지원팀 선임사회복지사. 지난 1월 28일 시승 기념식을 시작으로 여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여강빛 버스가 첫 닻을 올렸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인 점검 운행을 통해 정상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4월 27일과 5월 14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모니터링단 소리향기와 장애인 SNS 홍보단 파랑새 홍보단
단원분들을 모시고 북내면에 있는 숲을 거리다로 점검 운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점검 운행으로 갔다 온 것이지만 장애인분들께 여광비 버스를 선보이게 되어 무척이나 설레는 일정이었습니다. 단원분들이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내부 시설을 이용하시며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여광비 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감사했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 운영이 되어 많은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든든하고 안전한 다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버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많은 홍보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행복 이야기. 빛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복지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 일자리 근무 조건은 근무기간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14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월 56시간입니다. 근무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기관 사무 보조, 환경 미화, 정리이며 보수는 월 48만 1,040원 참여형으로 보험료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확인, 신청서 작성, 복지관 방문 후 면담입니다. 복지 일자리 선정 과정은 복지 일자리 면접, 선정과 미선정 안내, 근무지 배치 후 근무입니다. 복지 일자리 원래 회의를 하며 편의시설 점검 교육이 있고 감각 통합 교육이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 문의는 운영지원팀 031-883-21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일자리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복지 일자리 참여자들이 낯선 업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본 소양 교육 및 직무별 심화 교육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양 교육, 직장 예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위생 및 복장관리 교육, 대인관계 기술 훈련,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감각 통합 활동 교육이 진행됩니다. 직무 심화 교육, 바리스타 직무 교육, 청소 직무 교육, 보조 기기 수리 교육 등 다양한 직무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점검 교육,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의 전윤선 대표님을 모셔서
편의시설 점검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나라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일자리 참여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회적 관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이야기. 양정화님의 일하는 나의 이야기. 간단한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양정화입니다. 나이는 46세이고 아들 둘 있어요. 아들 이름은 설지용, 설지민이에요. 저는 뜨개질을 잘하고 음악 감상과 독서를 좋아해요. 무슨 일을 하시고 있나요? 복지관 청소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 출입자 발열 체크와 체력 단련실 이용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지 일자리를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아들이 옛날부터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고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지관 직원분들이 복지 일자리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복지 일자리를 참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2년 6개월 정도를 복지관 주방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재미도 있었고 사람들과 잘 맞았고 힘들지 않고 즐거웠어요. 복지 일자리를 하시면서 내 삶에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이 큰 변화예요. 그 돈으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변화는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관계가 생긴 것 같아 든든하니 좋아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자격증을 따고 돈을 모아서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그 카페에서 아들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은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 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거 말고 바라는 것이 없어요. 고봉환님의 일하는 나의 이야기.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름은 고봉환이고 나이는 56살이에요. 취미는 볼링이고 요즘은 요가도 하고 있어요. 취미가 볼링이신데 볼링 잘하시나요? 아니요. 볼링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중이에요. 요가는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장애인 체육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을 듣고 최근에 시작하게 됐어요.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지 일자리를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아픈 몸이 회복된 후 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복지관 직원께서 일자리를 추천해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한 6년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복지 일자리를 참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첫 출근했던 출근길이 기억에 남아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행복했고 즐거웠거든요. 복지 일자리를 하시면서 내 삶에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복지 일자리를 하면서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졌어요.
사람들도 만나면서 내가 스스로 돈도 벌고 너무 보람차요. 복지 일자리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진로에서 일했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쉬다가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을 알게 돼 지금까지 다니게 됐어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돈을 많이 모아서 딸 가게를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같이 일자리를 하는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일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일하자고. 행복 이야기. 복지관은 휴관하는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주교도소 보람이 봉사회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극복 대체식품 키트 지원, 사람과 지역을 잇는 행복만두 나눔 행사, 낙상 예방 조립식 경사로 설치 지원, 파랑새 홍보단 팟캐스트 전문 교육, 찾아가는 성인 토탈 공예 실시, 건강한 여름나기 열무 김치 국수 나눔, 흥천중학교 장애인 개선 교육, 에너지 복지 우선 지원 사업 36.5도를 하였습니다. 외출이 꺼려지면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용자 여러분 모두 몸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파랑새 홍보단은 모든 장애인분들을 응원하며 희망찬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